이번 시간은 8장 기억장소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에서는요, 먼저 기억장소 관리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 기초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는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메모리 매니지먼트의 주체, 누가 하느냐? 뭐 사람이 아니죠. 누가라기보다는 이제 주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기억장소 관리의 어떤 단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장소 관리 방법을 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자료에서는 정적 기억장소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장소 관리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전에 서브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했듯이요. 서브 프로그램은 액티베이션이라는 그 번역된 결과, 프로그램이 번역된 결과, 보조 저장 장치 또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는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는요. 변하지 않는 코드 부분, 코드 세그먼트와 변하는 액티베이션 레코드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당연히 메모리를 할당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메모리를 필요로 하겠죠. 코드 세그먼트, 유저 데이터. 이 컨스턴트는 코드에 들어가고요. 사용자가 만든 자료 구조들이죠. 결국 어디죠? 액티베이션 레코드죠. 요거하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서 펑션의 활성화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이 또 반복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도 반복이 되지만 다른 교과목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공학에서 나오는 여러 주요한 내용들을 여러 교과목에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면서 무엇인지 인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서브 프로그램의 실행에 필요한 것들, 서브 프로그램이 올바른 순서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정보가, 저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함수가 조절될 때 뭐였었죠? 복귀 주소, CIP, 또 CEP, 그죠? 참조 환경 주소가 저장되어야 했죠.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메모리를 필요로 했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함수의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저장되고 또 복구됨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메모리, 그러니까 동적으로 메모리가 생성되고 해제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힙이라고 부르는데요. 힙에 대해서는 8장에서 지금 8장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C 언어에서 에멀록을 하거나 프리를 하면은 메모리가 할당되고 해제되죠. 그리고 C++에서 new나 delete를 하면은 메모리가 할당되고 해제되죠. 자, 이런 메모리는 이제 힙이라는 공간에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명령이 이런 함수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메모리가 필요로 해서 힙이라는 공간으로부터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수식 계산을 위한 임시 데이터, 예를 들어서 A는 10 더하기 2 곱하기 5다. 그러면 2 곱하기 5를 계산을 하죠. 그럼 이게 10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어디엔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CPU 레지스터에 해당하긴 하는데 이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명시하진 않지만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메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에서 잠시 이제 메인 메모리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매개 변수 전달을 위한 임시 저장소, 또 인풋 아웃풋 버퍼, 이거는 이제 외부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거나 외부 장치로 출력할 때, 예를 들어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 인풋을 받을 때 잠시 그런 인풋 아웃풋이 저장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프로그램 실행에 또 결국 필요해요. 프로그램에서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이렇게 요청하거나 메모리를 변수 선언하거나 하듯이 요청하거나 표현하진 않지만 운영 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하기 위해서 이런 메모리 공간을 스스로 마련을 해서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행시킵니다.
또 그 기억 장소 관리를 위해서 뭐 참조 개수라든지 쓰레기 수집 비트 뭐 이런 것들이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간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운영 체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지겠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 용어들, 참조 개수나 쓰레기 수집 비트라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그냥 그런 수준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말고 없을까요? 더 있어요. 많은 그 정보들을 어떤 보관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프로그램 실행 때 필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요청하는 메모리, 또 이런 프로그램 코드, 액티베이션 레코드를 위한 메모리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메모리 관리의 주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프로그램에서 메모리를 할당 삭제, 관리는 뭐냐? 할당 해제, 할당 삭제예요. 자, C 언어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에몰록 하면 할당하고 프리하면 해제합니다. C++ new 하면 할당하고 딜리트 하면 해제합니다. 그렇죠? 프로그래머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프로그래머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gaves이 the dangler reference, 포인터 변수를 쓸 때 주의해야 할 그런 포인터 변수 위험성을 설명할 때 gaves가 무엇인지, dangler reference가 무엇인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설명을 했죠. 저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맡겨도 될까 해서 운영체제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래머한테 그럼 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냐? 당연히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뭐냐? 효율적 메모리 관리가 가능해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메모리를 아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메모리가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를 프로그래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죠?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거죠. 내가 어떤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그럼 new 하면 돼요. 이제 필요 없다, 그럼 프리 하면 됩니다. new나 delete, 에몰록 프리 하면 돼요. 적절한 시기에 딱 맞게. 그래서 보다 계획적이고 어떤 그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 언어가 굉장히 강력한 언어예요. 다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메모리 관리라는 그런 어렵고 중요한 작업을 프로그래머에게 맡기지 않고요. 시스템, 즉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운영체제에서 메모리 관리를 담당합니다. 당연히 이런 에러, 이런 오류를 없앴어요. 신뢰성이 높지만 다만 이제 얘가 효율적이지만은 얘는 덜 효율적이다. 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또 장단점이 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율성 때문에 C 언어 계열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속도는 이제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언어는 이런 메모리 관리를 시스템에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명령을 실행하다가 메모리 관리라는 작업이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그램의 실행이 중단됩니다.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안드로이드 계열의 모바일 스마트폰에서는 자바로 작성된, 지금은 코틀린 자바 계열이죠. 작성된 언어의 앱이 실행이 됩니다. 자바 언어는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해줍니다. 따라서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은 운영체제가 앱의 실행을 중지시키고 메모리 관리를 해줘요. 메모리 해제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앱의 실행이 좀 스무스하지는 않아요. 뭐에 비해서? 애플에 있는 앱에 비해서. 애플의 앱은 굉장히, 애플폰의 앱은 굉장히 스무스하고 뭐 끊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왜냐? 기반이 C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오브젝티브 C, 뭐 스위프트, 그런 언어로 개발됐기 때문에 그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머가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메모리를 할당 해제하니까요. 프로그래머가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사용자는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메모리 관리 주체 두 가지 소개를 했고, 장점, 단점 설명을 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메모리 관리 단계입니다. 자, 그럼 메모리 관리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할당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할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할당이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가 부팅됐고 운영체제가 어떤 운영체제나 기타 이제 시스템이 메모리를 차지하면은 빈 공간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실행 파일을 우리가 실행시켜요. 뭐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던 뭐 엣지를 실행시키면은 EX 파일이 메모리에 로딩이 됩니다. 메모리 로딩이 돼요. 이렇게 초기 할당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켜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해제가 돼서 다시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구라고 합니다. 프리 스테이트로 만들어요. 그럼 다른 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한다. 그러면 여기 이전에 이제 크롬이나 엣지가 사용했던 그 공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복구는 이제 이런 프리 스테이트로 이제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스택 기반의 메모리에서는요, 스택처럼 관리하는 메모리에서는요, 즉 스택, 우리가 스택 동적 변수, 뭐 로컬 변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택이라는 용어를 이제 용어가 나왔던 기억이 있죠. 그냥 간단히 스택 포인터만 변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택에 쌓아요. 메모리 할당하고, 자, 이거 해제해요. 어떻게 여기 싹 오면 끝납니다. 그럼 다음에 요거 위에부터 할당을 하겠죠. 매우 심플. 스택의 메모리를 액티베이션 레코드 같은 것들이 할당된다고 했잖아요. 스택의 메모리가 할당되는 경우면 그 메모리 해지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간단히 포인터만 원상 복구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매우 간단하게 복구라는 작업을 누가 수행을 하죠? 운영체제가 수행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그렇게 바꾸면 돼요. 자, 가베지 컬렉션이 있어요. 이게 그 쓰레기를 수집해 주는 거죠. 요거는 이 쓰레기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운영체제가 수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서 구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포인터 변경만은 하나의 명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따르게 되고요. 복잡한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가베지 컬렉션을 위해서 앞에서 잠깐 나온 게 뭐냐면은 참조 계수 이런 쓰레기 수집 비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조 계수라는 것은 이 메모리를 참조하는 변수가 있냐? 없다, 0이다 라고 하면 그게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기 어디 있죠? 가베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고요. 쓰레기 수집 비트라는 게 있어요. 컬렉션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메모리 관리,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하는데 필요로 한 그런 기억 장소죠. 자, 압축 재사용. 빈 공간이 자꾸만 생기니까 그걸 압축하게 하고요. 빈 프리스테이트의 메모리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8장의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면 할당을 해주고요, 돌려받고요,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관리 단계입니다.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프로그래머가 하기도 하죠. 할당 어떻게 하죠? 에몰로 복구, 프리. 프로그램은 압축 재사용은 안 해요. 그렇게 프리한 것들을 운영체제가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프리할 때 다시 해줍니다. 자, 이 모든 걸 누가 하냐? 운영체제가 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 의한 메모리 관리. 이 두 부분을 누가 하느냐? 프로그래머가 한다. 프로그래머에 의한 메모리 관리.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기억장소 관리 방법을 앞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먼저 나온 게 정적 기억장소 관리예요. 정적하면 딱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컴파일 시간에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기억장소 관리 방법을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사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적과 동적. 언제 하냐? 정적이다, 동적이다. 스타틱 메모리 매니지먼트, 다이나믹 메모리 매니지먼트. 정적은 언제 하겠어요? 컴파일 시간, 번역 시간에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동적은 우리가 실행 시간에 하는 거로 인지할 수 있어요.
메모리 관리가 뭐냐? 할당 해제를 말합니다. 할당 해제하고, 자, 할당 해제예요. 할당과 해제, 복구예요. 압축 재사용은 그 밑에서 운영체제가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메모리,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제할 거냐에 따라서 스택 기반이냐 힙 기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실행 시간에 여기서 할당 해제해줘요. 그럼 실행 시간 아닌 컴파일 시간에 할당, 사실은 컴파일 시간에 할당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할당에 필요한 정보들,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놓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로딩 될 때, 우리가 실행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메인 메모리 로딩 될 때, 그런 부분들은 메모리를 딱 차지합니다. 그리고 해제가 안 됩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전역 변수 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컬 변수라든지 뭐 우리가 엠얼록하는 그런 변수들, 그런 걸 실행 시간에 할당 해제한다고 했죠. 어디다 하느냐? 스택에다 한다, 힙에다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요 내용들이 이제 이번 자료 이후에 자료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그건 다 동적이에요. 이번 자료를 통해서는 정적 기억 장소 관리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정적 기억 장소 관리만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옛날에 나온 방식이고요. 옛날 언어는 이 방식으로 기억 장소 관리를 했습니다. 특징은요, 번역 시간, 즉 컴파일 시간에 할당한다 라는 의미는 실제 메모리의 주소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번역 시간에 다 확정 지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의미하고요.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 시작할 때, 메인 메모리를 로딩할 때 메모리가 할당 딱 되고 해제가 없어요. 해제가 없습니다. 네. 실행 중 변화 없고요. 실행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코드 세그먼트들, 또 어떤 것들이냐? 상수들,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전역 변수들, 또 스태틱으로 선언한 그런 변수들입니다. 그런 변수들을 위한 공간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디버거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습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구와 재사용이 없어요. 그냥 얘는 실행 시간 메모리 관리 안 해요. 다른 프로그램에 필요한 요소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뭐 해제를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는 아무 일도 안 하죠. 아무 일도 안 하고 프로그램 명령만 실행하게 되니까 당연히 효율적이죠. 당연히 효율적이란 말은 당연히 프로그램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래 전에 나온 언어들, 특히 이제 최초의 언어, 뭐 그 이후의 언어들, 모든 메모리가 정적으로 할당됩니다. 프로그램 시작 때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C 언어는 이제 효율성을 위해, 또 70년대 이후에 나온 모든 언어는 효율성을 위해서요. 당연히 동적 메모리 할당을 허용합니다. 효율성을 위해가 아니라 이런 공유 같은 걸 위해. 그래서 이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적 할당도 가능해요. 전역 변수나 스타트 변수. 근데 스타트 변수였던 값의 변화 추이를 여러분이 추적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변수들의 값의 내용을 추적하는 게 조금 쉬웠죠. 우리가 스타틱 변수의 예를 공부를 할 때 스타틱인 변수와 아닌 변수의 함수 호출 이후에 값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스타틱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죠? 자, 정적 기억 장소 관리는요, 간단해요. 구현이 쉬워요. 당연히 예전에 나온 언어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이 프로그램 관리 기법이 막 뭐 복잡하게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메모리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포트란 뭐 실행 시간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언어였죠. 단점, 융통성이 없어요. 메모리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리커전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리커전이 안 되는 거 뭐죠?
그 바로 7장에서 공부했지만 단순 호출 반환 구조, 그 가정에 따르면 리커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하여간 예전의 언어들은 그런 리커전 또 표현하기도 어렵고 공유, 기억 장소 공간에 대한 낭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옛날으로는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시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컴퓨터가.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 신경 안 써도 됐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메모리 낭비되는 거예요. 실행되지 않을 코드, 뭐 에러 처리 루틴이야 에러가 발생했으면 실행하거든요. 호출되지 않은 함수를 우리가 작성했는데 그 함수가 실행될지 호출될지 안 될지는 실행 시간에 어떤 특정한 값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실행되지 않을 코드에 대한 데이터, 코드, 또 데이터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미리 할당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낭비라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트란은요, 우리가 서브 프로그램 당연히 만들어요. 만들 수 있고요. 메인이 있는 메인 그 서브 프로그램이 있는 함수가 있는 것이 이제 주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하는 그 정의를 작성하면은 활성화, 번역을 하면 활성화 부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 부분은 코드 부분과 실행 부분으로 만들어지겠죠. 코드 부분과 액티베이션 레코드 부분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서브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현해야 한다. 여기를 가리키는 정보와 여기를 가리키는 정보를 잘 유지해야지 서브 프로그램이 올바른 순서대로 실행된다.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메모리를 딱 할당하고 이제 해제 안 해요. 그런데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은 K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있는데 1번하고 2번만 실행되더라. 어떤 경우에는 뭐 데이터의 특성이나 입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죠? 그럼 나머지 3번부터 K번까지의 단위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메모리는 낭비예요. 실행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정적 메모리 할당은 필요할지 모르니까 모두 일단 메모리 할당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은행에 가서 오늘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고 최대 100만원 이렇게 인출해 있는 것과 같아요. 필요할 때 은행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100만원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낭비가 되죠. 막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정적 기억 장소 관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은행 가서 돈 찾을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적 기억 장소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대단히 당연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장점이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특징, 그죠? 네, 그림으로 예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 자료의 학습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에 대해서 메모리를 필요로 요소들을 쭉 살펴봤어요. 코드 세그먼트, 액티베이션 레코드 및 기타 등등이 있다. 기억 장소 관리 주체는 프로그래머가, C원에서는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죠. 에머록 프리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리스크가 있죠. 쓰레기나 뭐 개브즈 갱글링 같은 것, 땡글링 레퍼런스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럼 기억 장소 관리의 단계는 할당, 초기 할당하고 복구, 해제하는 것과 그리고 복구한 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 압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할당 복구를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죠. 이 재사용 같은 것들은 OS가 어쨌든 밑에서 수행을 해줍니다. 자, 기억 장소 관리 방법 동적과 정적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 자료에서 정적에 대해서, 정적 기억 장소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번역 시간에 할당에 필요한 정보 계산하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 딱 한 번만 메모리 할당한다. 정적 기억 장소 관리. 그래서 실행 시간의 효율성이 높다. 빠르게 실행된다. 구현이 아주 단순 간단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뭐 리커전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고 메모리가 낭비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수반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할 동적 기억 장소 관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8장 기억 장소 관리의 이제 첫 번째 부분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